지난 시간에 제가 입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크게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그래서 그 학생부랑 교과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 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신 위주의 학습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축소되어 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아마 논술 전형은 부활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게 지금 기존의 수능만 가지고는 이게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고1까지는 공통으로 수업을 듣고 고2부터는 문과, 이과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 전공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총 학점이 몇 학점 이상 됐을 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학점이 지금처럼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A, B, C, D, E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너무너무 많고 그 학교의 편차들도 많은데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A, B, C, D, E만 가지고 정시가 아닌 수시로 또 본다면 이게 판가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만약에 논술 전형에 부활이 되지 않거나 본고사가 없다면 아이들이 수능이 서술형, 선논술형 형태로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시제도는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종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중심인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하실게요. 같은 학생부가 들어가긴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내용을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신 보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관한 것들도 다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1 때부터 성적이 계속 잘 나오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 고1 때는 잘 못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고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시냐 정시냐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도 수시를 좀 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도 수시가 좀 많은 편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정시야가 아니라 수시 넣고 그리고 정시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에서 선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발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한 건데, 아시다시피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자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받는 상들도 인정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보완되기는 했었지만, 전반적인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노력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1부터 고3의 1학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학기의 성적이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탑을 찍는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인원이 많았고, 그 외에 나머지 좀 알려진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입시 전형에서 크게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인데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1 들어가서 시험을 계속 쫙 잘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 고1은 망했어, 근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시고, 그리고 둘 다 확실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정시까지 바라보면서 가셔야 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등급제가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뭐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시라고 해서 정시, 수능을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도 올해 처음으로 얘네들이 문이과 통합으로 진행이 돼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2025년도부터지만 지금도 이런저런 조금씩 그 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 제도를. 그래서 이번 아이들이 문이과 통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능 과목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똑같은 시험을 그냥 A 타입, B 타입,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만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세부 과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아마 정책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좀 보완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교육 정보에 대한 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알고 있는 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적용이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새롭게 전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변화는 많지만 결국 대학을 잘 가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긴 한데 그러지 않고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좀 소질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전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염려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뉴스나 이런 데서 그 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